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방콕에서 수면제를 먹여 희생자를 납치한 뒤 살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태국 현지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얼마 전 한국 뉴스에 전파되었던 이 소식을 목격한 여성이 있습니다. 요즘 난리라는 태국, 도대체 어떤 지경인 건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프랑스인 엘리즈입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보안 체계와 문화를 취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그 나라의 질서와 안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한국인들이 가진 책임감과 배려심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늘 긍정적이었죠. 그러나 최근 태국에 머무르며 제가 겪은 일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태국의 치안과 사회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활기찬 공항의 분위기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들어선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카운터 앞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고 승객들은 짜증과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어수선했고 곳곳에서 직원들과 승객들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죠. 불법 체류자들이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는 이들을 처리하느라 마비 상태였고 직원들은 그야말로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한 직원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었더니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부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 문제는 단순히 공항 내부의 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출국을 위해 공항에 머물렀고 그중 일부는 공항 근처에 거주하면서 혼란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었고 어른들은 갈 곳을 잃은 채 공항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국제공항이 아니라 그저 혼란스러운 난민 수용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정부나 보안 당국이 이를 통제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은 그저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 승객들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철저한 보안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공항 내 어디에서든 보안 요원들이 눈에 띄었죠. 그러나 태국에서는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의 혼란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 경험을 떠올리며 과연 이 두 나라가 같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혼란스러운 공항을 뒤로하고 저는 파타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이곳은 활기차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지만 그날 밤 제가 목격한 사건은 그곳의 다른 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타야의 유명한 클럽 거리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럽마다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관광객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남성이 태국인 남성 2명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술에 취한 사람들끼리의 말다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얼굴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남성을 억지로 클럽 밖으로 끌어내더니 흰색 밴에 태웠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도 빨리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급히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뒤쫓으려 했지만 이미 차량은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매우 느리고 무심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그저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친구들끼리 벌어진 다툼일 겁니다. 라는 경찰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명백히 누군가 납치된 상황이었는데도 그들은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날 밤 클럽에서 납치된 한국인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태국 언론은 사건의 잔인함에 대해 보도하며 살인 용의자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방콕의 한 클럽에서 수면제를 먹고 납치된 후 파타야로 이동되어 살해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철저한 치안과 질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범죄라도 신속히 대처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공공장소에서조차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함이 항상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태국에서는 경찰도 시민들도 그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태국의 치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고 제가 가졌던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 목격했던 끔찍한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고 태국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은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은 무관심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현장 취재를 위해 다시 파타야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었고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느리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종종 일어납니다. 관광객들이 종종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곤 하죠. 하지만 대부분이 금방 해결됩니다. 그의 태도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성의했습니다. 피해자가 끔찍하게 살해되었는데도 그들은 전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 한국인이 납치되고 살해됐습니다.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어깨를 으쓱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 모든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범죄가 많다고 해서 생명을 경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나라의 치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보안 체계는 훨씬 더 철저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미 전력을 다해 사건을 해결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태국 경찰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이는 결국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라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무기력함과 무책임한 태도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취재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경찰은 모든 상황에 신속히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의 존재만으로도 범죄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태국에서는 그와 반대로
경찰은 그저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태국의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취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의 치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우수한 보안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경찰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혼자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거대한, 어두운 무언가가 뒤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직감이 맞다면 이곳은 그저 파타야의 화려한 관광지, 뒤편에 감춰진 무서운 진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저와 친분이 있던 태국인 기자 누트에게 연락했습니다. 누트는 태국의 어두운 이면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로 그 누구보다도 현지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트와 함께 사건 현장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트는 저를 한 외곽 지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관광지와는 거리가 먼 음산한 분위기의 외진 곳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 무너져 내린 담벼락 사이로 길 잃은 듯한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누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한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납치된 사람들이 끌려오는 곳 중 하나야. 이 건물들은 전부 인신매매 조직이 사용하는 은신처들 중 일부지. 누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클럽에서 납치된 한국인 남성 역시 그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인,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을 노려 수면제나 마약을 이용해 그들을 제압한 후 납치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파타야 외곽의 이런 은신처로 피해자들을 데려와 더 끔찍한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누트가 말하는 내내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이야기가 바로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쳤던 것은 이 모든 일이 태국 당국의 눈을 피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트는 덧붙였습니다. 태국 경찰 중 일부도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야.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하고 싶지만 내가 멈추지 않을 걸 아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경찰들의 무심한 태도가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관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들은 범죄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범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누트는 자신도 이미 오랫동안 이 문제를 취재해왔지만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은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조직은 태국 내에서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이 단순히 실종되거나 범죄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야. 그 뒤에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있어.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 누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편으로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기자로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 욕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끔찍한 범죄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와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태국의 심각한 범죄 문제, 그 안에 뿌리 박힌 부패와 불법 행위가 얽힌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고 이 끔찍한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누트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는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평화롭고 안전했던 취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가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파타야의 거리들은 여전히 화려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끝난 어느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도 거리는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눈빛들이 저를 쫓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의 피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몇몇 남성들이 저를 주시하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전날 목격했던 그 끔찍한 납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만 그 남성들은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납치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마침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도 그것은 제가 최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던 민재의 메시지였습니다. 민재는 전직 한국 경찰 출신으로 현재는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한국에서 만났던 그가 마침 태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SNS로 간단한 연락을 주고받았었죠. 이번에는 저의 불안한 상황을 짧게나마 알리고 싶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 민재는 신속히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어디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몰라. 위치 보내. 저는 재빨리 위치를 공유했고 민재는 제가 있는 곳으로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졌습니다. 남성들은 저와의 거리를 점점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관광객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놀라서 돌아봤지만 다행히 그것은 민재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저를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 민재는 짧게 말하고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성들은 여전히 저를 쫓고 있었지만 민재는 그들을 따돌리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의 경험 덕분에 우리는 가까스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숨을 돌리며 민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럴 때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예전부터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야.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타깃이 되지. 나도 여기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조사 중이었어. 당신이 연락을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사건은 저에게 한국에서 느꼈던 안전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재 덕분에 납치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날의 공포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국의 치안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재 덕분에 납치될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후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태국에서 겪은 일들은 제게 커다란 충격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관광지의 이면에 숨겨진 범죄와 치안 문제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치안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차례 취재를 하며 경험했던 그 안전함, 언제 어디서나 보장된 듯한 질서 정연함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언제나 깨끗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절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규율이 있는 듯 모두가 조용히 줄을 서고 경찰과 보안 요원들은 언제나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안함을 느낄 일은 거의 없었고 도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치안 시스템은 한국을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공항에서조차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단순히 출입국 관리소를 넘어선 국가의 얼굴이었습니다.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투입되어 여행객들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 덕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안심하고 머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경험을 태국에서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재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이 어떻게 그토록 안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시민들의 협력과 정부의 강력한 치안 관리 덕분에 지금의 안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어. 누구나 경찰이나 보안 시스템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야.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는 언제나 저에게 편안함과 보람을 안겨주었고,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다시금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뿌리 깊은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질서정연한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문화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안전까지 철저히 보장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취재를 마친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경험을 기사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적인 국가였습니다. 태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함과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성공은 그 어느 나라도 쉽게 이룰 수 없는 성취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프랑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기사를 통해 한국의 치안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보여주는 빛나는 등불이었습니다.